지금 국회 2시 20분이니까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될 시간인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할지 이 여부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안철수 신당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오늘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했고 그렇죠. 자, 오늘 처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보니까 뭐 강창희 의장도 보면 양쪽에다가 이제 여야 공의다 보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논의를 해봐라. 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걸 차일피일 끌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현재같이 경색된 전국하에서 보면 문영표 사퇴시키면은 황찬현 감사원장 이 부분을 갖다가 표결을 한번 붙여보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새누리당이나 또 정부, 여당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집권 앞서도 뭐 기자 리포트 나왔습니다만은 예. 뭐 정상적인 자동 부의냐 아니면은 뭐 집권 상정이냐 뭐 약간 뭐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뭐 7대 0이죠. 사실 6명 야당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여당 단독으로 일단은 상정을 했고 본회의에서 아마 분위기가 이렇다면 강창희 의장도 더 이상 끌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에다가 계속 뭐 어떤 거 원만한 합의를 갖다가 요구했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목사님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전당대회에서 대리투표였던 거죠. 이것이 아시는 대로 그동안 지역마다 이것이 대리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법원마다 다 이 사건이 걸려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번에 무죄 판결이 나왔고 다른 세 군데 지방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판결이 엇갈렸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대법원의 상고심 오늘 첫 번째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법원에서 올라간 원심인지는 모르시죠? 예, 그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건 여러 군데서 다 이제 상고심이 대법원에 올라갈 텐데 그 중에 대법원이 첫 번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른 사건 똑같은 사건이니까 사실상 내용은 같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서울, 광주, 대구 여러 군데서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결이 조금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만 달랐죠. 지법만. 서울중앙지법만 달랐고 나머지는 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유죄 쪽으로 판결했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에서 어느 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 대리투표를 유죄 확정했다면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다 일괄적으로 나중에 올라오는 순서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보니까 1심, 2심에서도 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유죄 판결이었던 그러니까 원심을 확정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원심을 확정한 것이고 지금 이미 그건 중앙지법은 무죄였으니까. 중앙지법이 나중에 파기환송되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이 오늘 그 판결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중앙지법계 올라온다면 그대로 올라온다면은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는 거죠. 파기환송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하게 되겠죠. 자, 지금 각 지방법원들에서 지금 판결이 4군데는 이미 났고 다른 데도 많거든요. 도합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지방법원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미 판결이 난 곳들은 상고심에도 사실상 오늘 판결로서 다른 상고심들, 다른 대법원 항소심도 다 결정이 항소심, 상고심도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후 3시 2부에서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이승현 기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또 자세하게 법리적인 문제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요. 저기 야당 의원들 자리죠. 민주당 쪽이죠. 그렇죠. 왼쪽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다 자리를 채우고 있고 지금 의장석에는 잘 안 보여요. 의장석에는 사람이 지금 강창희 의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리가 의자가 강점이니까 보면 통상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여야 합의하에 이제 관례죠.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실 보면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인사청문 특위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서병수 위원장 단독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일단 본회의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날치기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네.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야당이 그동안 어디 쓸데없는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절차에 따라서 하자. 관례도 중요하지만은 예. 절차, 법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그 이강진 기자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300명 의원 중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155명이니까요. 네, 155명이니까. 예. 그래서 한 명도 딴 데 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뭐 지난주부터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에서는 네. 뭐 해외 출장을 뭐 철저하게 좀 어떻게 보면 금하고 있고 예. 또 뭐 지방 가는 경우도 항상 여의도 근처에서 항상 뭐 흔히 스탠바이라고 그러죠. 네. 항상 5분 대기하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되는데 아마 오늘 그래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제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경랑치는 이런 전국 현안에서 더 이상 보면은 이 문제가 풀려야지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 그 다음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부분들도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국회 별도의 어떤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우선 임명 동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뭐 지난주부터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곧 임명해서 뭔가 정상화시켜야 된다면 감사원, 검찰총장. 특히 보면 우리나라 예산 가장 많다는 한 358조 중에서 10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게 될 복지의 중추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한 정략적인 기도도 있죠. 있는 가운데 예. 어떤 임명 자체라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상황 인식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그 현장에서 소식이 저한테 전원이 들어오고 네. 있는데 민주당은 표결을 방해하는 뭐 방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방해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모양입니다. 이제 자, 국회법에 따라서 예. 국회법 지난해 바뀌면서 5월에 바뀌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만 예. 거기 이제 어떻게 필리버스터니까 의사 진행 방해죠. 방해 행위가 사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그거조차를 갖다 품어 안는 가운데 아마 오늘 사실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근데 얼마 동안 의사진행 발언은 얼마 동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의사진행이 한 번 의원들마다 아마 5분인가 그렇죠. 아마. 5분 하면 뭐 100명이 하면 아니 그렇게 정하진 그렇게 않습니다. 못 그것도 의사진행 발언을 갖다 요구한다고 그래서 네. 그것도 의장이 무한대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 의원 시절에 예. 뭐 9시간 몇 분 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링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 의사진행 방해라기보다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임명 동의안 처리에 예. 어떤 부당성을 알리면서 조금 항상 국민들에게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의미의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의사진행 방해라고 보셔야지 예. 이것이 과거같이 뭐 밤을 새워서 뭐 그런 식의 어떤 필리버스터링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면 아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곧 입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황창희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하지 않았고, 원래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이요. 네. 원래 저희 프로그램에 이 시간에 고정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금 자리를 뜨지 말라고 해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오늘.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예, 한 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무조건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또 당의 그렇죠. 명령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155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현재 의원이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0명만 참석해도 아닙니다. 151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과반이니까. 과반이. 반을 넘어야지 그렇죠. 과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적 과반이면 151명이고 예. 151명에 또 과반이면 76명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계산이 아마 299명이었을 때 150명이 그렇죠. 정족수였는데 그렇죠. 이게 300명으로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151명이 참석해야 되고 그 중에서 76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지금 155명이고 뭐 거의 빠지는 인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새누리당 의원만으로도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문제는 강창희 의장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지금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네. 최근에 보면 이 문제는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사실 강창희 의장이 이미 한 열흘 이전부터 보면 예. 직권상정의 가능성조차도 계속 내비쳤던 것이 물론 지금 국회법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예. 인사청문회법은 또 별도예요. 예전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세 가지 경우로 탁 제한되어 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통과한 이후 어떤 요건만 갖추면 바로 의장이 자동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갖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피력해왔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 지도부를 압박해왔죠. 그러니까 빨리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해라. 사실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직권상정이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별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어떤 합의를 갖다가 좀 어떻게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할까. 뭐 강 의장 입장에서도 조금 뭐 혹여 나중에 뭐 직권상정한 의장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좀 기다리는 동안에 안철수 신당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렇게 교차했는데 우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안철수 의원 회견. 우선 첫째 10시인데 굉장히 어렵더군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좀 역시 옛날 교수님 출신답게 좀 현학적이고 상대해 보면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건 좋은데 저도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듣기에도 좀 어렵더라. 그리고 뭔가 나중에 갖다 프린트해서 글로 읽어보니까 참 이해가 쉬워요. 근데 말로 듣기 이제 어려웠다. 그리고 그 말로 어려운 가운데 탁 뭐랄까 이 뇌리 속에 남는 키워드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저 듣고 나서 기억나는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 대통령 말밖에 기억이 안 남고. 저는 1년 전에 안철수 의원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1년간에 무슨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현실 정치에 대한. 내용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사실 국민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 당초 보면 지난 일요일이죠. 24일. 뭐 신당 창당한다. 아니다. 28일 창당한다. 오늘 가장 보면 유권자들, 국민들이 궁금해. 내년 언제 창당하느냐. 두 번째 창당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창당하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아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Q&A에서. 그래서 언제 창당하느냐 했더니 지방선거에 참여하느냐 그랬더니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참여하겠다. 참 최선을 다해서란 말이 애매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앞으로 오늘 출범을 선언한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창당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그 위원회에다 그런 것이 조금 흔히 미적지근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보면 어떤 분들이 함께 하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이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갖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여 인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딱 부러지게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좀 뭐랄까 좀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들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정확히 2년째 듣고 있죠. 2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은 지난해 9월 19일 날 창당 그때는 출마 선언이었고 그 전은 2011년 9월 2일 날 처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째 사실은 애매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잠깐만 다시 국회로 돌아가 보면요. 민주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로 의사진행 방해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 놓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합법이죠. 합법입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에 나설 의원들을 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현재 상황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들어와서 지금 착석해 있고 왼쪽에 비어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누가 발언을 할 것인지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누가 할 것인지를 지금 추리고 있고 이게 추려지면 이제 들어와서 다 앉고. 보통 이제 10명 내지 20명 정도에서 추리죠. 추려갖고 의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아마 보면 거기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른바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청문을 그러니까 인사를 임명 동의안 처리를 갖다 어떻게 보면 아마 날치기라는 식으로 하면 낙인을 찍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날치기 하고 있다. 그 날치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부각시키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영표, 김진태, 예. 오늘 황천현 감사원장까지도 보면은 이와 같아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데 새누리당이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필리버스터링의 어떤 필리버스터 발언의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보고 있어요.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역시 또 속보로 전해드렸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네. 여러 군데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오늘 첫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또 진행될 상고심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